다우지수가 급반등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끝나는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의 디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일단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어떤 정책적인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상승한 배경들, 그리고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투주의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주식에 처음 진입을 하신 분들, 이걸 주린이라고 부르죠. 주식 어린이 해서 주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수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증권사의 신용, 이러한 제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 따른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눈높이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좋은 기업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쁜 기업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기업이 더 좋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떠한 기업들인지 또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선 디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가지 잡음은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끝났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반등세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누가 될 것인가, 잡음이 생길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1.53%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06포인트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로 한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막판에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플러스 0.35%로 일단은 상승 반전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도 좀 올랐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고요. 급락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간다는 좀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양새들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들이 나쁜 과정을 끊어내고 좋은 쪽으로 턴 어라운딩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이야기 먼저 좀 해드리면, 미국의 상원 역시도 민주당이 장악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게 약 8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끝나고 나면 슈퍼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 의석을 장악할 확률이 약 76% 또는 80% 정도로 이제 전망들이 되고 있고,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냥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원도 민주당, 상원도 민주당, 그 다음에 백악관도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이게 왜 좋으냐면 슈퍼 부양책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에는 일단 책임을 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나오는 부분에 이게 2,500조, 2,600조 정도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대규모 부양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거의 슈퍼 경기 부양 아닙니까? 예전에 2009년도 당시에 리먼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연준에서 이 슈퍼 추경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던 모양새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었죠. 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굉장히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딱히 따라온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물론 더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이지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경기 부양책과 맞물리게 된다라면 주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이제 백신의 어떤 조기 승인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다라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런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내년 1월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권 자체가 바뀌어야지만이 이 슈퍼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좀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이 슈퍼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생겨날 것 아니냐. 네, 그죠? 그러면은 그런 대규모 부양책이 곧 나올 거야. 그러면 경기는 계속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대선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있어요. 이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일 밤에 결과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나오는 우편 투표 이거는 다 무효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의 개표를 무시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투표 결과가 오늘 밤까지 집계로 딱 끝내가지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면 나머지 우편 투표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트럼프의 승리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정말 이 증시는 또다시 혼란의 도가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크게 벗어나버리게 되면 우편투표 하든가 말든가 관계가 없는데 트럼프가 앞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이 조금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생각 외로 트럼프가 또 더 올라서 네, 더 우세하게 당선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접점의 형태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증시를 끌어올린 좋은 소식들 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지금 제조업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약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요. 네, 지금 ISM 공급관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0월에 미국 제조업 PMI, 이 구매관리자 지수란 겁니다. 이 PMI 지수가 59.3이 나왔어요. 59라는 것은 저도 근래에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은 이제 확장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제 50 미만에서 자꾸 머물거나 또는 50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게 60을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된 경우는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59.3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으니까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것은요, 실제 이제 기업의 구매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자재과 과장님, 네, 대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실제 담당자, 실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냥 회사 비품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재고를 파악하게 되고, 야, 이거 부족하니까 저거 좀 더 수주를 내자, 발주를 내자, 이 자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구매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게 되는 그런 지표가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인데, 이 구매관리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더 많이 사겠다, 더 필요하다, 지금 잘 나간다, 잘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 선행 PMI 지수라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다. 제조업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상황들이
코로나의 어떤 종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지표, 그 다음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되는 상황에서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네. 비투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그 증권사에서 못 갚은, 즉 빚을 못 갚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도둑놈들하고 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미수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신용거래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공지를 안 해준 상태에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3일짜리 외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증권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3거래일이잖아요. 오늘 주식을 팔면 오늘, 내일, 모레 돈이 들어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2일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네, 조금 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이제 미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통은 이제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계좌 개설할 때 이제 동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도 증권사에서 근무할 때는 그냥 고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수 동결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미수거래는 일단 일종의 레버리지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래 100만원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뭐 30만원 정도를 더 써가지고 130만원 정도 매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거래가 이제 미수거래인데, 일단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사지니까 좋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사는데 손실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손실이 나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그 돈을 메꿔 놔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외상이잖아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닌 걸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 메꿔놔야 되는데, 이게 기한이 3일이란 말이에요. 그 3일 안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 상관없는데 계속 떨어지는 상태로 머물러 버렸어. 아니면 좀 더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거 증권사에서 돈 뺏어가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반대 매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식 그냥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야. 내 주식이지만 그냥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이제 네, 그냥 개인들이 확 털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시점에서 이제 밑에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 반대매매 털고 나면,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얼마 더 약 올라요? 막 그런 상황들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이러한 반대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신용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또는 주식담보에 대한 반대매매 이런 것보다도요, 미수거래에 대한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반대매매 규모를 이제 총 합쳐서 살펴보니까 9월 달에요. 3,048억 원이 반대매매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편이죠. 이 미수거래는 단기적으로 또 아무런 뭐 제약이나 조건 없이 그냥 나한테 현금만 있으면 거기다 곱하기 때려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유혹에도 금방 넘어가게 되고요. 이 약간 소액이라는 개념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쓰고 말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요. 뭐 이번에 올라가면 그냥 갚으면 되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살 때는 항상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자신 있게 투자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네,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있었냐? 신풍제약입니다. 반대매매가 신풍제약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시젠, 셀트리온,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현대차, LG화학, 일양약품, HLB, 녹십자 이런 식으로 반대매매 규모가 있었고요. 뭐 10월달 거 자료가 이제 또 집계해서 나오면은 이제 빅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시종 상위권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단기적 변동성이 크게 빵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온 것도 상관없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 매매를 끄집어내는 것들은요, 자기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개인들은 볼 수가 없지만 기관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 미수 상황들 이런 거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고서 이만큼 들어왔어. 그럼 한 대 때려보자. 그럼 훅 어차피 뺏기는 거거든요. 그럼 밑으로 훅 떨어지고 나면은 그거 밑에서 주워 먹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가 이런 식으로 훅 떨어지게 되면 주가의 흐름도 지지부진해지는 상태.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반대 매매로 뜯겨버리는 상태. 그거 기관들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 하지 않고 그냥 버텨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돈이 아니면 강제로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쓰고 말지 뭐 큰일 납니다. 잠깐 쓰는 것 때문에 정말로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당하지 않도록,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요, 확실하고 안정감 있게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 4분기에도 이제 기업 실적들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는 이제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죠. 뭐 배당도 좀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뭐 그래도 어쨌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회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제조업, 그 다음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성장의 스토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실적이 많이 증가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부담스럽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도 있죠.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럴 테고요. 그 다음에 호텔 뭐 이런 것들 물론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종식이 돼서 뭔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생겨나야지만 이 실적이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앞으로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호텔은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미리 와서 숙박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여행주들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은 이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이렇게 표면상으로 드러난다거나 그렇게는 절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기에도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성장주나 제조업 관련한 부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일단 컨센서스하고 약간 오차가 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들 많이 털어냈죠. 그러니까 비용을 좀 털어내야지만 세금도 좀 적게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 또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도 업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요, 배당에 대한 관심들, 지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때가 됐는데도 조용하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의도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모아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주식하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면서 또 배당도 잘 챙겨주게 된다라면, 또 여기다가 수급도 들어와 준다라면 여기에서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보물단지가, 보물 같은 종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다우지수가 급반등을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끝내는 것인가 이런 기대치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제 대선 결과가 좀 접전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 바이든이든 이렇게 서로 불복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잘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빚내서 투자하는 것, 특히 미수거래,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잠깐이라도 뭐 외상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때려버릴지 그런 것들을 걔네들이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걸려들게 되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빚내지 마시고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시고 매달 꾸준히 돈을 더 집어넣으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분기 실적들은 좋은 기업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구분을 나눈다라면 이렇게 성장주, 배당 많이 준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런, 앞으로 뭐 제조업, 이런 쪽에서 이제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호텔, 숙박, 그 다음에 뭐 카지노, 이제 관광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로 좋아져야지만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들, 앞으로 기대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내용들만 딱 보게 되면 실제로 좋아져야지만이 좋아지는 것이 실적, 이런 관광이나 이렇게 해당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예를 든다면, 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뭐 핸드폰 더 많이 살 거야? 그래서 핸드폰 관련 종목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적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호텔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지금 가서 숙박하자. 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50달러에서 70달러로 뛰어오르는 주식은 없다. 다시 말해서 상승세를 타고 50달러까지 오른 주식이 다시 45달러로 후퇴하는 현상은 마치 무용가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움츠려 있는 것과도 같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추세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어느 정도 상승했다라면, 뭐 다시 하락을 통해서,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추세고요.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은 수익 난 걸 다 까먹고 손실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그것 이상, 네, 지난번에 그 상승 이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여기에서 그때 팔고 다시 살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시든가요.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뭐 분위기는 좋게 출발할 것 같으니까요. 긍정적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장충시황 때 다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